자기 이름으로 대표님으로 불러 이거는 좀 안 나온 거. 이만할 것 같긴 해. 네네. 네. 거기에서도 조금 갈리지 않을까. 그렇지. 이름의 고수들 중에서도 타파 중에서도 서열이 있거든. 그렇죠. 오토데스크가 목점인데 횡포를 부려갖고 그 횡포에 맞서보자 대한 캐드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때 참 캐드에서 그렇죠. 플랜트 하나 맞았다. 맞다. 맞아. 제일 좋은 건 맞는데 네. 지금 뭐 오토캐드를 확실히 유튜브에 나오신 분이라서 슉슉 잘 피해 가시네. 아니 이게 원래 어. 이 친구는 덫에 걸려서 그래서 조심 이렇게 조심. 브릭스 캐드와 함께하는 캐드 학개론 대한 캐드 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쉐어드 IT의 장도환이고요. 네, 저는 쉐어드 IT 서포터 영상 콘텐츠 제작 업으로 삼고 있는 인서트 코인의 조용 실장입니다. 네, 실장님 저희가 네네. 지난 시간에 캐드가 뭔지, 네. 캐드가 왜 탄생했는지 네. 이 캐드에 대해서 진짜 집중적으로 배워봤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때 선생님께 캐드에 대해서 진짜 자세히 잘 배워서 이제는 캐드가 뭐구나 이럴 때 쓰는 거구나 라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번에 선생님 강사님이 생각보다 되게 뛰어나신 분이었어요. 잘 가르치셨다고. 아 그래요? 네네. 생각보다 뛰어나신 분이었다는 생각보다 너무 잘 기대를 많이 안 하셨구만. 알려주셔서 아. 지금도 좀 개념 정도는 지금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네. 보고 계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때 정말 캐드에 대한 기초를 네. 진짜 자세하게 잘 배울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는데 중간 정도인가 그 선생님께서 그런 네. 말씀을 하셨어요. 캐드의 그 탄생 역사 쫙 우리가 배웠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오토데스크라는 회사가 있더라. 그 회사에서 오토캐드라는 걸 만들었다더라. 근데 이게 나왔는데 세상에 캐드 업계를 평정한 거야. 그래서 캐드의 업계에 표준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뭐였더라? 인텔리 캐드? 무슨 캐드가 또 뭐 여러 가지- 나왔다고 네, 맞아요.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아니 오토캐드가 평정했고 표준이면 그거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세상에 평화가 찾아왔는데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 다른 캐드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 궁금했거든요. 네네. 여쭤봤는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자세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궁금증 해결하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고요. 약간 그때 강사님이 자기는 좀 빠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맞아. 선생님께서 당황하셨던 그게 조금 보였어요. 다음 화에 나올 사람 이거나 먹어라 이러면서 준 것 같아 나는. 맞아, 약간 그런 의도가 있으셨을 그랬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그때 말씀해 주셨던 오토캐드가 아닌 다른 캐드들을 업계에서는 대한캐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한캐드는 뭐고 왜 대한캐드라는 게 나오게 됐고 대한캐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대한캐드의 특징은 무엇이며 과연 대한캐드 앞으로 잘 될까? 그 대한캐드의 미래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다뤄보려고 해요. 객관적으로. 여기서 객관적이라는 거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선생님 모시는 거 아니고요.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특별히 모신 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정인수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인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자, 저희가 짧게 그냥 정인수 대표님이라고 했는데 보통 대표님은 회사의 사장님을 대표님이라고 그렇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뒷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정인수 대표님, 회사의 사장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찾아보니까 캐드 강사로 되게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캐드 강사님이셔. 네네네. 책도 쓰셨어. 작가님이셔. 작가님이셔. 자, 여기에 세상에 캐드 업계에서 되게 유명한 유튜버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유튜버. 네. 그러면 여기보다 큰 채널에서 그렇지, 이 그렇지. 누추한 곳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우리 세상에 구독자 5천 명도 안 되는데요. 이거 이거 5만 명이 넘는 채널의 유튜버. 시청자분이 보다가 형이 거기서 왜 나와 이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이게 우리 채널 반사익 누리.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자 벌써 지금 5개요, 5개. 네네네. 5개의 직업을 가지신 분인데 또 있으실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뭐 한 가정에 뭐 혹시 실례 안 되시면 결혼하셨나요? 네. 네, 자, 남편으로서. 남편이고요. 혹시 아이가 있으신? 네, 얼마 전에 축하드립니다. 네, 네. 혹시 자가 있어요? 거의 자, 뭐 거기까지. 네네. 벌써 7개의 직함을 가지신 네네네. 정말 대단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정말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단
호칭을 뭐라고 불러드려야 어떻게 돼요? 편하게 불러드리는 게 좋을까? 어떻게 대표님이 좋을까요? 아니면 크리에이터님 너무 길어. 크리에이터님, 강사님? 강사님? 강사님은 지난번에도 저희 강사님을 네, 모신 거니까 강사님 좀 그런 것 같고 책 쓰셨으니까 작가님. 작가님, 작가님 있을 위에 거고. 짝짝 붙긴 합니다. 아니면 그 유튜버에서 활동하실 때 따로 부르시는 아 게 무슨 있으- 애칭 같은 게 있으세요? 호칭?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 그럼 뭐라고 뭐 불러드리면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네. 그냥 네. 어렵네요. 호칭 뭐 자기 이름으로 대표님으로 불러 이거는 좀 안 나온 거. 이만할 것 같긴 해. 네네. 네. 대표님은 좀 그렇고 네. 너무 딱딱한 것 같고요. 네. 그냥 강사님은 지난번에 네. 계셨으니까 네. 그냥 뭐 선생님? 선생님. 아, 알겠습니다. 선생님 제일 알겠습니다. 가깝게. 그러면 인수 쌤으로. 아, 네. 쌤 좀 그런가? 인수 선생님. 네. 아, 네. 그냥 저희는 선생님 하겠습니다. 선생님로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어쨌든 요거는 뒷조사한 내용이고. 네. 근데 실제로 어쨌든 저희가 처음에 대표님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한 네. 회사의 대표님이시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간단히 맡고 계신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회사는 일단 그 기본적으로 엔지니어링 서비스와 제조업을 기반으로 네.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사실 기계 분야에 있지만 네. 기계를 제작하기에는 회사가 너무 소규모이기 때문에 네. 기계를 직접 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구까지는 제작해서 납품을 하거나 네. 아니면 뭐 설계 용역을 받아서 진행을 하거나 네. 그 외에도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기술 교육을 진행을 하거나 또는 관련된 기술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교육 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강사로 활동하셨던 거, 네. 기술 교육 콘텐츠는 유튜버 활동하시는 거. 그 앞전에 말씀하셨던 회사 소개에 대한 비즈니스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전혀 감이 안 와요. 뭐 하는 회사인지. 알겠어요. 전혀 모르겠는데. 혹시 이제 뭐 CAD를 이용해서 어떤가 제조업 할 때 뭐 큰 거는 만들기가 조금 힘드니 네. 약간 조금 작은 거에 뭐 제조업에서 외주를 받는 건지. 예를 들어서 네. 여기 맞습니다. 뭐 로텍이야. 로지텍에서 마우스 신제품 만들고 싶다. 음. 도면이 필요하네. 도면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건가요? 일종의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런 것들이 이제 설계 용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과거에 있었던 회사에서 네. 이제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 네. 아무래도 요즘 일손이 좀 부족하면 이제 이 부분 좀 준다고 그려줘. 하죠. 아. 매주 준다고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설계 용역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사실 기계라는 게 단순히 기구적인 부분만 있어야 될 게 아니라 뭐 전기, 제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그런 인프라 시설을 갖추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 기계 그러한 것들 자동화된 기계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거는 불가능하고 네. 그 외에 이제 간단한 이제 부품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조립체 기구들 네. 그런 것들까지는 직접 제작해서 납품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저희 우리 그때 CAD 배울 때 선생님 강사님께서 마지막에 왜 3D CAD 막 보여주셨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CAD를 활용해서 도면 만들고 실제 시제품까지 납품하시는 그런 역할. 예, 맞습니다. 안 까먹었다니까. 그쵸. 그때 배웠던 거. 워낙 잘 가르쳐 주셔서. 플랜트를 하셨으면은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생각이 나네요. 네. 아 맞다. 그때 참 CAD에서 그쵸. 플랜트 하라고 하셨다. 맞다. 맞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인수 선생님의 네. 정인수 선생님의 호구소사라고 하기 좀 대충 어떤 분인지 알겠다. 뭐 네. 하시는 분인지는 알 것 같아요, 저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난번 아까 저희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한캐드 궁금한 거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준비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궁금한 게 어쨌든 저희가 이번 편의 주제가 네. 대한캐드 편이거든요. 음. 그래서 궁극적으로 대한캐드가 뭔데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어쨌든 지난번에 들었을 때 인텔리캐드라는 뭐 기관인 것 같아요. 무슨 재단? 기관 그런 데서 엔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엔진을 바탕으로 회사들이 가져다가 자기들만의 캐드를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게 이제 대한캐드라고 배웠어요. 근데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 나눴지만 아니 오토데스크 있잖아. 오토캐드 있잖아요. 네. 근데 왜 이 대한캐드가 나오게 된 건지 그 되게 이제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이 대한캐드라는 거는 오토캐드가 아닌 나머지를 대한캐드로 하는 건지 대한캐드의 정의라고 할까요? 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토데스크사의 오토캐드가 제일 강력하고 네. 사실 제일 좋습니다. 퍼포먼스도 제일 좋고 네. 툴 자체가. 오. 근데 그 오토캐드를 제외한 나머지의 캐드를 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캐드라고 총칭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같은 기능들을 하고 있는 다른 제조사에서 만든 캐드들을 네. 네, 대한캐드다. 대한캐드라고 한다. 어. 지금 일단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약간 학교 있고 음. 학교 아닌 곳에서 대안학교라고 있지 않습니까? 약간 아, 그런 느낌 아닐까요? 어쨌든 캐드인데 캐드가 아닌 것 대안 캐드. 그렇지, 그렇지. 아 약간 자존심 상하긴 하겠다. 기분 나쁘긴 하는데. 이게 그냥 무림으로 따지면 오토캐드 정파, 대안캐드 사파지 뭐. 아. 네, 그런 거 아닌가? 어. 네. 근데 또 대안 캐드들이라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 왜냐면 오토캐드가 아닌 또 다른 캐드들이 많다고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조금 갈리지 않을까. 그렇지. 무림의 고수들 중에서도 사파 중에서도 서열이 있거든.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대안캐드는 어쨌든 심플하게 오토캐드 말고 다른 캐드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업계에서도 그렇게 통칭이 되고 있고. 네. 그러면 대안캐드 아까 근원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서 네. 아니, 왜 나온 건지 되게 궁금해요. 아니 오토캐드 쓰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토캐드가 제일 좋고 퍼포먼스가 좋다. 말씀해 싸겠냐고. 주셨어. 싸겠냐고. 아니, 아무나 좀 하기 힘들 정도로 비싸지 않을까. 그런가? 비싸서 뭐 그래요? 약간 그런 배경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아니면 퍼포먼스 말씀하셨으니까 그 네. 퍼포먼스에는 어떤 도면을 만드는 데 드는 시간을 좀 많이 줄여줄 수 있는 성능도 있겠지만 뭐 다양한 기능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좀 평정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면은 대안캐드는 오토캐드만도 못한 캐드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되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왜 대안캐드가 나오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뭐 그 대안캐드를 만든 뭐 회사 대표님들의 머릿속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일단 오토캐드 점유율이 굉장히 높고 네. 그 시장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네. 우리가 이 시장에 들어가면 조금 뭐 어떻게 일부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시작을 하시지 않았을까 라고 그냥 조심스럽게 어디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네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쟤들이 저렇게 먹고 있는 게 너무 맛있어 보여서 나도 좀 한 숟갈 해야겠다. 이렇게 아니, 좀- 시작하지 않았을까. 나는 없죠. 혼자 먹으면 좀 그렇잖아요. 개인적인 네.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네. 오토데스크가 대부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나머지 시장만 먹더라도 우리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겠다. 그러면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워낙 크니까. 그 시장 자체가 너무 매력적인 시장인 거지. 그렇죠. 저번 시간에 들었을 때 음. 세상에 캐드가 안 쓰이는 게 거의 없다시피. 그러니까요. 여기도 캐드, 저기도 캐드였거든요. 다 캐드였지 진짜. 거기 한 10% 20%만 먹었어도 충분히 배부르게 살았을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대한 캐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렇구나. 근데 솔직히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 아니에요.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너무 어쨌든 선생님께서는 약간 그 캐드 업계에서 조금은 이렇게 뭐랄까요 뒤로 한 발짝 물러나서 시장을 바라보시는 상태이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씀이냐면 어느 회사의 편을 그렇게 들지 않아도 좀 자유로운 몸이시지 않을까 싶긴 해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토데스크가 독점인데 횡포를 부려갖고 그 횡포에 맞서보자 대안캐드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뭐 예를 들어 오토데스크가 시장 점유율이 엄청나게 높으면 이게 어쨌든 우리는 배부르잖아. 근데 이게 욕심쟁이들이 특징이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탐욕까지는 좀 그렇고 욕심이 계속 나니까 우리 이번 달에 예를 들어 100만 원 벌었는데 다음 달에는 110만 원 벌고 싶잖아. 명분이 필요하니까 괜히 텍스트 업데이트 이런 거 하나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우리 여기 인건비 올라는데 그렇죠. 물가도 오르잖아. 가격 올려야지. 2.3 버전은 조금 더 쾌적한 UI를 네. 제공합니다 해서 5만 원 올리고 5만 원 올리고 10만 원 올리고 그리고 내년에는 인가 상승률 그렇지. 해가지고 또 한 10% 올리고 네. 근데 이제 캐드를 쓰시는 분들은 아마 예전에 우리 뭐였더라?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도 그랬거든요. 네네. 엑셀 나 예를 들어서 뭐 엑셀 2010 지금 2020년이야. 2010 쓰는 사람 여전히 많습니다. 네네네. 익숙한 거 쓰는 거거든. 그럼 나는 오토캐드 2010 쓰고 있는데 오토캐드 2020이라고 하면서 가격을 2배 올린 거예요. 나 2010 쓰고 싶은데 근데 2010 쓰려면 2020을 사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어쨌든 이런 횡포에서 이제 나 다들 이제 그만 쓸 거야. 꿈틀꿈틀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혹시 그랬던 다른 거지. 대안이 있을까 그런 니즈들을 딱 캐치해서 만든 걸.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나간 생각인가요? 일단 횡포라기보다는 네. 뭐 개인의 선택들 아닐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 제일 좋은 건 사실 맞으니까 일단 오토캐드가 제일 좋은 건 맞는데 네. 지금
뭐 오토캐드를 확실히 오랫동안 유튜브에 나오신 분이라서 음. 슉슉 잘 피해 가시네. 아니 이게 원래 어. 이쯤에는 덫에 걸려서 그래서 이렇게 조심스러워. 본인이 생각하셨던 맞아요. 아니 오토캐드 오래 사용하셨으니까 분명히 불만도 있으실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얘기를 안 하시네. 쉽지 않아. 네. 역시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치밀한 질문을 네. 던져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한캐드가 이제 왜 나왔고 어떤 것을 대한캐드라고 부르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또 드리고 싶은 질문이 대한캐드 좋다 이거예요. 나왔어. 근데 기존의 오토캐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네. 대한캐드로 갈아탄다고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분들은 그러면 어떤 이유로 그렇게 오토캐드를 버리고 대한캐드로 갈아타서 내가 도면 그리는 걸 오토캐드가 아닌 대한캐드로 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 네.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일단 확장자가 네. 오토캐드가 사용하는 DWG 확장자를 동일하게 이제 사용을 네네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캐드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으니까 사용을 하겠죠 처음. 뭐 아마도 네, 네, 네네네. 그게 일단 전제가 되지 않으면 못 쓸 것 네. 같네요. 일단 그게 기본 바탕이 되니까 두 번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는 제 생각에는 네. 가격이지 않을까. 가장 큰.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제품이더라도 네. 사실 우리 가격 부담이 있으면은 조금 그렇죠. 예, 네. 가격 부담이 있으면은 조금 선택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아무래도 오토캐드에 비해서 좀 저렴한 제품을 찾다 보니까 음. 네, 대한캐드를 선택하는 게 아닐까 싶고 음. 대한캐드 중에서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물론 그 각각의 대한캐드 특징들이 있지만 네. 그 대한캐드들 중에서 또 뭐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는데 문제 없는 캐드들이 또 있거든요. 테스트를 하다 보면 네, 네. 아무래도 뭐 저도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지는 않지만 네. 보통 선택하기 전에 고객분들이 트라이얼 버전으로 사용을 해보시더라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해 보셔서 뭐 네. 크게 문제 없겠다 하면은 사용하고 근데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일단 가장 큰 건 금액 때문에 네, 그렇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액. 오토캐드가 얼마길래 그렇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지? 많이 비싼가요, 오토캐드가? 이게 뭐 정가로 딱 정해져 있진 않고 좀 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네, 있어요. 딱 네. 나와 있어요. 1년에 얼마, 1년에 얼마. 제가 이거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이거는 왜 그냥 네. 그 오토데스크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오니까 제가 이게 한 달 이전에 본 금액이라서 확실치 는 않은데 네. 한 카피 1년 쓰는데 한 250만 원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한 카피 1년 쓰는데. 아니 한 카피에 250이면 보통은 그냥 영원히 1년에. 내 거 아닌가요? 근데 그 1년이라고요? 네, 1년입니다. 1년에 25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고 물론 1년 뭐 또 3 또는 3년으로 네, 이제 네, 네. 결제해서 쓸 수 있고 뭐 5년이면 더 싸고 뭐. 그렇게 이제 오. 결제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진짜 비싸구나. 아무래도 대한캐드 하여튼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라이센스 정책 때문에 네. 예, 그런 것 같고 대한캐드는 거의 대부분 제가 있기로는 그렇게 서브스크립션으로 연 단위로 이제 구매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연구 버전으로 한 네, 번에 네, 네. 지불하고. 지불하고 그냥 내가 소유하는 네네. 물론 이제 별도 유지 보수 비용이 필요하겠지만 네. 예, 그렇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고객들이 대한캐드로 넘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가격이 뭐 대한캐드별 차이는 있겠지만 네. 거의 뭐 한 50%? 오토- 혹은 뭐- 그 이하로 책정이 되나요? 제가 캐드보다? 알고 있기로는 이제 제가 모든 네, 대한캐드의 네, 네, 가격을 네. 다 알고 있지는 않는데 그냥 한 카피 기준으로 오토캐드가 그냥 1년에 한 약 250만 원 정도 선에서 네. 저도 정확하게 다시 네, 한번 네, 확인해 네. 봐야겠지만 근데 대한캐드는 한 카피 연구 라이선스를 사용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 안에서도 옵션이 있는데 네네네. 한 100만 원 언저리에서 일단 그래요? 구매할 수 있는 정도 약간 수준으로 뭐 정확한 건 알고 아닙니다. 있습니다. 네. 근데 네, 네. 러프하게만 봐도 뭐 한 반 비슷하게 혹은 그 반절 밑으로 음. 떨어지는 가격인데 일단은 오토캐드 가격 듣고 저 상당히 기분이 나쁜데 아니 그 뭐가 이렇게 비싸? 우리가 업계에서 오. 쓰는 그 영상 편집 그때 쓰는 어. 프리미엄 1년에 아니 뭐 한 달에 얼마더라? 한 달에 9만 원인가? 아 또 블랙 프라이데이 하면은 반값 할인도 하고 와 진짜 비싸다. 그리고 거기서 1년 하고 나서 할인 또 안 해줘 그럼 나간다 그러면 또 잡아요. 그 가격에 해주고 그렇지. 이런 게 있어. 그렇지. 근데 오토데스크 같은 경우는 일단 가격적으로 세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겠네요. 부담스럽고 네. 그리고 만약에 팀 단위로 했을 때 음. 야 8명이면 얼마야? 와, 그 1년 야, 진짜 비싸긴 비싸네요. 아 부담스럽네요. 확실히 이게 물론 이 이제 순위가 여력이 되는 회사는 네, 네, 사실 뭐 10카피든 20카피든 30카피든 그쵸. 오토캐드를 쓰는데 아마 네. 큰 그 어려움 없이 쓰는 회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1년에 몇 천만 원, 억 단위로 쓰겠어요. 캐드 사용 비용만.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라이선스 그쵸.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네. 근데 작은 회사는 솔직히 뭐 한 카피 두 카피
그 정도도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어요. 만약에 내가 쓰는 거면 상관없어요. 내가 사장인데 난 이거 쓸 건데. 근데 그렇지. 직원이 쓴다. 일이 많아서 신규 직원을 딱 뽑아서 들어왔어. 너는 뭘 쓰니? 오토캐드 쓸 건데요. 샀어. 나갔네? 야,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어떡합니까? 얘 한 달 월급 주기 전에 나갔어. 어떻게 할 샀는데 거야? 어떡합니까? 어떡할 거야? 트라이얼 버전 물려주세요. 환불도 안 될 거 아니야. 했다가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서 깔았는데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어쨌든 그러면 대한캐드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기존의 오토데스크가 업계에서는 캐드 가격 중에서는 많이 고가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연구 라이선스도 아니고 1년마다 또 이렇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네네. 형태이다 보니까 그 사용 비용이 좀 부담스러워서 그 캐드에 들어가는 비용을 좀 아껴보고자 대안을 찾게 된 거네요. 그러다가 이제 오토캐드의 기능들을 최대한 많이 지원하는 대안캐드를 찾아서 그 대안캐드로 이제 이관을 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